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강경한 내용의 담화도 발표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남한은 주적이 아니라면서도 상황에 따라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는데요. 박철현 기자, 최근 북한 동향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처음으로 선전부문 간부들을 모아 강습회를 연 북한은 강습회가 끝난 뒤에도 각 분야 선전 활동을 집중 부각하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이나 발전소, 농장 등 각지에서 강습회 내용을 전파하며 사상 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상도지 전투 명령을 최상의 수준에서 결사 관철하게 한 사상전의 범을 일제히 열었습니다. 북한 매체는 매일 이런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분위기를 고취합니다. 방송선동의 위력은 사상사업에서 대표의 위력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달게 한 방송선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사상무장, 선전선동을 강조하고 있군요. 김정은 위원장은 강습회에 참가했던 선전부문 간부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강력한 사상 공세를 펼쳐라 거듭 독려했고요. 형식주의를 타파한 새 사상전을 펴라, 대중적인 압박 공세, 사회적인 투쟁 분위기도 방법론 있게 하라는 등의 김 위원장 서한 내용도 각 부분, 각 단위에서 학습하고 전파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특히 선전, 선동 분야를 부각한 기록 영화도 만들어졌다면서요? 네, 위대한 연대 불멸의 여정이란 제목의 100분짜리 기록 영화가 나왔는데요. 집권 초기인 2012년 다소 앳된 모습부터 최근까지 10년간 김 위원장의 행적을 시간순으로 조명하며 당 조직을 기초부터 강화하고 사상 사업에 힘쓴 모습 등을 부각했습니다. 기총 당 조직을 강화하는 데 전당 강화의 첫걸음 지름길이 있다고 하시며 초급당과 당 세포의 전투적 위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들도 있는데요. 2013년 무렵 고모부 장성택과 그 측근들을 숙청한 것을 업적의 하나로 꼽는 듯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대판 종파분자들을 혁명대오에서 단호히 제거해버리신 정치적 결단은 주체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고수하고 당의 통일단계를 수호하신 역사적 공적입니다. 이번에 제작된 건 1편으로 북한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선전선동 분야를 주로 다뤘고 국방 등 다른 부분은 후속편에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은 북한에선 최대 명절이라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 이른바 태양절이죠. 네, 북한이 이날을 전후해서 도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어떤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나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보통강변의 고급 주택단지 경루동을 찾아 태양절에 맞춰 준공식을 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뜻깊은 태양절 전야에 각 부문들에서 선발된 대상 세대들의 입사증을 전달해주고 준공식을 의의 있게 진행할 데 대한 과업을 주셨습니다. 이곳은 김일성 주석이 1970년대까지 머물던 5호대 관저 자리로 평양에서도 최고 명당 자리라는데요. 당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이 태양절을 맞아 입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각 부문의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과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안겨주시는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이른바 태양절을 맞아서 성과를 과시하려는 듯한 의도도 보입니다. 평양 송신송화지구의 만세대 살림집 역시 태양절을 전후해 입주할 계획인데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민심을 다잡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내부 결속을 다지는 차원의 행사도 계속되나 봅니다. 27개 종목의 종합체육행사 태양절 경축 만병대상 체육경기 대회도 1일부터 시작됐고요. 내일부터는 평양 곳곳에서 인민예술축전도 개최됩니다. 태양절 기념 국가산업미술전시회도 시작했고 혁명의 성지라면서 백두산으로 가는 발길도 이어지는 등 내부 결속을 다지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삼지연시하는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이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들을 연일 답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열병식, 군중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정황도 계속 포착되고 있는데요. 김일성 광장에선 수만 명의 인파가 밀집해 일심단결이란 문구를 형상화하는 등의 모습이 위성사진에 잡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한 정황도 드러나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기조도 달라진 건가요? 여전히 철저한 방역을 강조하며 봄철 비상방역도 전개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 1월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한 데 이어 이번엔 러시아와의 화물열차 운행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등 국경을 꽁꽁 걸어잠궜던 과거와는 달라진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그래서인가요? 얼마 전에는 북한 각급 학교가 개학식을 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북한은 우리와 다르게 새학기가 시작되는 날이 4월 1일인데요. 지난 2년 동안 관련 방송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개학식을 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4월 1일 아침 이른 곳마다에 펼쳐진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행복 넘친 모습은 출근길에 오른 각계층 군중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기도 하고 비대면 수업을 하기도 했는데 올해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학을 한 겁니다. 하지만 방역을 의식해서인지 과거와 같은 대규모 공식 행사는 없었고요. 교정에 있는 김일성 동상에 헌화를 한 뒤 곧바로 교실로 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남측을 향해 총포탄 한 발 안 쏘겠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담화에는 전쟁이 나면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도 담겨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엄포로 들리지만 그렇다고 무시하기는 정말 위험한 발언이죠. 핵무기 발언에 담긴 북한의 의도와 핵무기 사용 전략을 김세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남조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제 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관계를 드러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지난 3일 담화. 북한 미사일 발사 원점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막말로 비난하며 핵 보유국을 상대로 선제 타격 운운한 남한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틀 뒤 다시 담화를 낸 김여정은 남측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 총포탄 한 발 쏘지 않을 것이라며 태도를 누그러뜨린 듯했습니다. 하지만 남측을 향해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핵무기 사용 전략 계획, 핵 교리의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쟁 시작 단계부터 핵무기를 퍼부어 상대의 전투 의지를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이미 잘 알려진 북한의 전쟁 시나리오, 즉 개전 초기 서울과 수도권, 미군 기지 등의 장사정포를 집중 포격하는 계획에 핵무기를 이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사소한 충돌 또 제한된 군사적 충돌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초기에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남북 간의 사소한 충돌, 제한적 충돌이 쉽게 핵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 발언을 엄포로 치부하기만은 어렵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50kg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고농축 우라늄 역시 상당량을 확보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관마다 추정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수는 최대 60개, 매년 6개에서 7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5,500여 개에 달하는 미국 핵폭탄에 견줄 바는 아니지만 핵무기고를 빠른 속도로 채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할 미사일도 한반도를 표적으로 한 단거리에서 태평양 미군 기지와 미국 본토까지 겨냥하는 중장거리, 그리고 잠수함에서 기습적으로 발사하는 SLBM까지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화, 다종화, 대량화된 핵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이 굉장히 다양하고 유연성 있고 한 그런 핵 교리도 활용할 여지가 커지는 거죠. 전장 환경이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핵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구비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당장 핵무기를 전쟁에 사용할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이 만에 하나 한국의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당장 한미 양국의 응징, 특히 미국의 압도적 핵무력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 탄두부를 대기권에 재진입시켜 목표 지점을 타격하는 고난도 기술까지 확보했는지도 미지수입니다. 얼마 전에 화성 17 ICBM도 그렇고, 그다음에 ICGV도 그렇고 대부분 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신뢰성이 담보 안 된 상태로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적 가운 목표를 세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거론한 이유는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맞서 핵 위협 카드를 꺼내든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Приказываю министру обороны и начальнику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еревести силы сдержи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в особый режим несения боевого дежурства. 이에 맞서 미국도 상대의 핵 위협이나 공격이 없더라도 극단적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핵태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핵을 보유한 강대국들이 핵 공격을 당했을 때만 핵무기로 대응한다는 그동안의 방어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재래식 무기 위협에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공세적 핵 전략을 밝힌 데 대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재래식 무기로서의 공격을 받아도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를 그대로 유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상당히 여기에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언제든지 북한을 핵으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이 말폭탄에서 핵무기 사용 전략으로 구체화되자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 증대 등 어떤 위협에도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 정부 인수위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킬체인, 대량 응징 보복 전력을 갖추겠다는 이른바 삼축 체계를 공론화하고 한미 동맹과 확장 억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억지력 과시 등 강력한 조처를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화와 그런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를 하되 당면한 현실적인 직접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그런 억지 능력을 우리가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여정 부부장도 북한은 전쟁을 반대하고 누구를 먼저 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정세 격화는 원치 않는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과 전략 전술에 대한 면밀한 대응과 함께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라는 묘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일 전망대 김세로입니다. 통일전망대 시청자분들이라면 북한에선 김일성의 생일을 이른바 태양절이라 부르면서 중요하게 기념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사망한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성대하게 기념하고 있죠. 그렇죠. 북한은 이날을 전후해서 무력 시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도 북한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말하는 이른바 태양절이 4월 15일이죠.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북한 주민들은 이때 꽤 바쁘죠. 뭐 1년 치고 바쁘지 않은 날이 없지만 4월 15일은 제일 큰 이제 명절로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이제 큰 명절인데 설 추석보다 커요? 그렇죠. 설 추석보다 더 크게 이제 세고 명절 때마다 기관에서 명절 공급이라는 거 하거든요. 술 한 병에 뭐 고기 1kg는 이제 꼭 줘야 돼요. 그 고기 이제 그 줄 거 돼지 잡으러 다니느라고 정신없을 때입니다. 네. 북한이 이날을 태양절이라면서 기념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원래는 김일성 생일을 4.15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일성이 사망하고 3년이 지났을 때 이른바 이제 3년상을 탈상하면서 김일성에 대한 대대적인 추모 작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김정일은 당시에 수령님은 하나의 태양이다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면서 김일성의 생일은 곧 태양절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이죠. 네. 민족 최대의 명절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한다. 당시 북한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중대 방송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날 북한은 김일성을 주체의 태양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의 공식 연도 표기 방식인 주체 연호도 제정했는데요.
근데 김일성은 북한에서는 사망 전부터 사실 태양이라 불리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또 다른 이름을 20세기 민족의 태양이라고 했고요. 또 그 뒤에 김정일은 21세기의 태양이라고 했고 최근에는 이제 김정은도 태양이라는 어떤 명칭을 자주 사용하면서 굉장히 우상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서 태양을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태양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한다는 우스갯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뭐 가물이 자꾸 두는 게 지구 온난화도 있지만 태양이 너무 많은 것도 이제 원인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태양이 진짜 태양하고 만들어진 태양까지 하면 태양이 너무 4개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북한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한다는 생일이 또 있는데요. 바로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 광명성절입니다. 김정일 생일이 있는 2월과 김일성 생일이 있는 4월, 북한은 한 달 내내 경축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 평양 의원실만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고. 4월 15일은 충성심이 최고로 또 많이 발양될 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참가하는 행사가 여러 개 이제 참가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15일이 연중 북한이 제일 깨끗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소하고 김일성화 꽃 화분에서 이제 피워가지고 그때는 좀 추우니까 밖에서는 꽃 못 피우니까 집이나 뭐 따뜻한 데서 이제 화분에다 꽃 피워가지고 먼저 이제 가서 찍혀야 충성심이 높아지니까 빠른 사람들은 이제 밤 12시에 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네. 강제된 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어떤 노동이나 헌신을 강제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충성심이 좀 사라지는 그런 문제도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생일이라면서 축하를 한다지만 그래도 김일성 생일은 약간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잖아요. 북한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는 행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제 기본적으로 4월 15일 계기로 어떤 이제 성과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그 4.15를 준비하는 그 주민들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만큼 또 당이 이렇게 주민들을 챙기고 배려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행사들도 다 기획되어 있는 셈이죠. 이 북한에서는 4.15를 인류 공동의 경사 이렇게 인류의 문제로 하면서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초대를 했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4.15 때는 평양시에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너무 많이 오고 이렇게 되니까 특별 경비주간 만들어 놓고 이제 뭐 교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래서 4월 15일에는 그 정말 세계적인 경사다. 그러니까 뭐 우리의 태양만이 아니고 세계의 뭐 지도자라는 이런 그 이미지를 이제 구축을 하려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죠.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가장 크게 행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벌어졌다고 할 수 있고요. 그때 한 20여 개국의 나라에서 90개 정도의 예술단이 초청이 됐는데 이걸 다 이제 북한이 경비를 대서 초청을 해오는 거죠. 뭐 일부 보도에서는 북한의 예산의 30%가 들어간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힘든데 이렇게 행사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게 과연 괜찮은가에 대한 좀 불만의 목소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이른바 태양절 그러면 뭐 무력 시위, 뭐 미사일 발사 이런 이미지 떠올리게 되는데요. 4.15 때마다 이제 뭐 열병식 이야기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4.15는 이제 군중 시위가 이제 대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서양인들은 주로 이제 축하하는 분위기, 경축 분위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게 무력 시위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2012년과 2017년에 좀 크게 무력 시위와 이제 열병식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김일성 탄생 100주년, 105주년 이른바 꺾어지는 해였기 때문에 좀 행사가 큰 점도 있었고요. 또 남북 관계가 그닥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아마 그런 좀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열병식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꺾어지는 해, 그게 많은 사람들이 올해의 이 그렇죠. 행사를 주목하는 이유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북한은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만큼 올해 도발 강도를 높일 거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2012년, 2017년 상황을 떠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인 광명성 3호를 발사를 했고 그때 처음으로 김정은이 공개 연설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에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이 더 귀중합니다. 김일성 생일 105주년이었던 2017년 열병식 그리고 군중 시위 모습입니다. 대규모 열병식에는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은 트럭이 등장했습니다. 그 당시 2017년 초반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들어서면서 당초 그 북한에 대해서 최대 압박 어떤 전략을 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강대강으로 여기에 절대 뒤지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ICBM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보여주는 열병식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4.15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특히나 이제 정권 교체기에는 북한이 항상 그 도발을 아주 강하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뭐 풍계리의 갱도를 복구하는 등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무력 시위 같은 것들이 대대적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고 국제사회 제재도 그렇고 사실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 김정은 또 집권 10년 되지 않았습니까? 집권 10년의 역사 또 110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대규모 이제 군중 시위나 열병식을 이제 배합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가족들 생일 챙기기도 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들이 이제 사망한 지 30년이 다 돼가는 옛 지도자 생일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김일성이 이미지가 그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나라를 찾아주고 정말 못 살던 시기에 또부터 시작해서 일정 정도의 그 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담은 느끼지 않겠지만 행사가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불편해하고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은 있습니다. 네. 옛 지도자의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삼고 그것을 기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태양절이라는 게 북한 주민들에게 뭐 기쁜 날이라면 네. 좀 더 북한 주민들의 삶이 즐겁고 좀 안온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즐길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북한 최대 기념일이라는 김일성 생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주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이런 이벤트가 과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올봄 북한 동향에 특히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요. 대결을 멈추고 조속히 평화 분위기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주변에 예쁜 꽃들도 많이 피고요. 봄 기운이 완연하죠. 그렇죠. 강원도 전방 지역에서도 이제 봄을 날리는 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지난 2년여간 닫혀있던 금강산 가는 길, 천혜의 비경이라는 두 타연도 다시 문을 열었다는데요. 봄을 맞은 남북 접경지 풍경을 이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버드나무가 많은 금강산의 입구라는 뜻의 강원도 양구. 한국전쟁 때 중공군 수만 명을 수장시켜 8호호라 이름 붙여진 그 거대한 인공호수에도 봄은 찾아왔습니다. 평화통일이란 이름의 보트와 짚라인을 즐길 수도 있는 8호호의 한반도 섬은 갓 피어난 봄꽃, 따스한 봄 햇살과 함께
평화로운 한때를 즐기는 상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한반도 섬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짚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타고 내려와서 이제 카페에서 이제 커피도 드시고 이제 이렇게 시간을 갖고 내려와서는 이 태양광 전기배하고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오리배 많이들 즐겨 하십니다. 그 한반도 섬 옆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도로. 일제강점기에 자원수탈을 목적으로 건설된 길로 부산 기장에서 시작해 금강산을 지나 함경남도 안변까지 이어지는 750km 길이의 31번 국도 중 금강산로로 불린 구간의 시작점입니다. 남북을 잇던 국토의 중앙로로 분단 이전까진 금강산으로 소풍이나 여행을 다녔다는 길.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군사분계선과는 3.5km 떨어진 민간인 통제구역 안입니다. 금강산으로 향하는 31번 국도는 일단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금강산으로 향하는 육로는 그렇게 굳게 막혀 있었지만 그 통문 옆에선 금강산에서 내려온 계곡물이 아무런 장애 없이 유유히 남쪽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물길을 따라 내려가 봤습니다. 계곡 주변으로 봄의 전령사인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뜨리며 금강산 물줄기를 반깁니다. 그 물줄기 양옆으로는 기다란 산줄기, 능선이 이어져 있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저곳이 바로 한국전쟁 당시 남북이 치열한 고지전을 벌였던 피해 능선이라고 합니다. 이 주변의 능선들 사이로 흐르고 있는 이 하천, 바로 금강산에서 발원한 거라는데요. 남쪽으로 흘러 두타연을 이루게 됩니다. 금강산에서 내려온 물줄기는 기암괴석 사이에서 한반도 모양을 이루며 아래로 떨어졌고 떨어진 폭포수는 아름다운 연못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두타연. 마음을 비우고 수양을 했다는 천년전 사찰 두타사에서 연유한 이름으로 멸종위기종인 열목어의 국내 최대 서식지라고 합니다. 여기 위에 민가가 없기 때문에 물 자체가 굉장히 맑고 또 금강산에 내려온 물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내륙에 있는 물보다는 더 깨끗한 물이고 오염이 정말 되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두타연에 모인 금강산 물은 다시 흘러 시민들 쉼터가 된 8호호에 모이고 이후 북한강을 따라 내려가 한강 그리고 서해로 나아가게 됩니다. 병풍처럼 둘러진 두타연 주변 암벽에선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기. 산양. 와. 두타연에 10번을 오면 한 번 볼까 말까 할 정도로 구경하기 어렵다는 산양. 그 산양을 따라가 보니 또 다른 산양이 뛰어노는 널찍한 공원이 하나 나타납니다. 한국전쟁 때 남북의 9개 고지 쟁탈전이 펼쳐진 곳이어서 이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위령비 뒤편, 국군의 전투지휘소가 있던 자리엔 패치카로 불렸던 당시의 야전난로 하나가 우두커니 그때의 상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길 곳곳엔 아직 철조망과 지뢰 경고 표시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지만 그 틈 사이에도 어김없이 폼은 찾아왔고 두타연 바위에선 남북의 아픈 역사를 지켜봤던 100년 된 소나무가 그때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며 금강산 쪽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열렸다고 해서 꼭 한번 와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잘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다가 산양도 보고 자연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 금강산 가는 길 두타연 코스는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지난 2년여간 문을 닫았다가 이번 달부터 다시 사전 예약을 받아 하루 4차례 제한적으로 개방됐고요. 다음 달부터는 끊겼던 31번 국도의 민간인 통제구역 구간 중 1.3km 구간이 추가로 열릴 예정입니다. 금강산 물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금강산 가는 길도 바라보면서 야 정말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이 좋은 곳을 우리 전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데 관광을 올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이제 참 아주 간절함이 있어요.
국토 한가운데에서 이어져 있던 남북의 발길은 그렇게 조금씩 그 간극을 좁혀가고 있고 수많은 세월을 이어온 남북의 물길은 다시 찾아온 봄꽃, 봄바람과 함께 세차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어린애들 장난치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베이다 뭐 그런 말 아닐까요? 손으로 요리할 때 이렇게 치는 거, 다지는 거 이런 느낌. 북한말 손다치기는 축구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손 또는 팔을 공에 대는 반칙을 뜻하며 남한에서는 핸들링이라고 합니다. 아, 되게 신기하네요, 이거. 이게 연상이 많이 안 되는 단어라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 맞는 것 같아요. 손에 닿아서 이렇게 쳤다는 의미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봄 농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절기, 청명도 지났고요. 오늘부터는 낮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다음 주 내내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극복과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을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에도 어서 봄이 오길 바랍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